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의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걸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군복 입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야 의원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실제 굉장히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제복을 입고 힘든 과정을 버텼던 건 생활하기 어려울 때 젊었을 때도 그래도 오직 자부심은 하나는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엄청난 역사적 진실 앞에 오늘은 그 태도와 자세는 국민들에게 한없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국정감사의 중요한 의미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내란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무겁고 그렇단 말씀 드립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과 여러분께서 목숨 맞춰서 지키려고 했던 국민에 대한 충성 다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군인의 책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내란 과정에서 현장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더욱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시민들의 저항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김현태 701 특임단장 나오고 계시는가요? 안 나오고 계시나요? 네, 앉으십시오. 저분은 부대원들이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잘못했으면, 적어도 군인이라면 이 정도 태도와 자세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곳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저 관절을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사받고 고초받고 있는데 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절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가 과연 우리의 대통령이었는가 하는 참 창피함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701 단장처럼 최소한의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경 지휘관들이 죄가 있다면 무능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죄뿐 모든 책임은 대통령 제가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관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거운 마음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휘관이고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답변에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국민들 바라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총리, 부총리도 계엄을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 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사령관님쯤 하시면 군의 최고 엘리트들이고
다 법률 자문기구들을 옆에 있을 텐데 이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을 시도하고 이것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걸 이걸 몰랐습니까? 저 전 계엄사령관님. 그걸 인지를 했을 때 정말 이런 이게 계엄이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걸 인지 자체를 아예 못했습니까? 예, 그때 그 계엄선 법문상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실이나 참모위원이 구성이 안 돼 있었고 법적인 검토가 끝났다는 그런 말씀과 일부 이렇게 공유 윤독을 해보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지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이 그 발령하고 그 주변에 뭐 법률 참모들이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소집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전 수방사령관님 이 법률적 검토 이런 걸 아예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그때 상황은 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있었던 사람은 저와 일부 참모였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대통령 지시만 따랐을 뿐이네요, 명령을. 예, 다음에 우리 특전사령관님 똑같이 이 어떤 그를 경황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까? 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명령 받고 나서 내려갔을 때 참모들 자체가 아예 소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시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거나 이럴 시간과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시간이 촉박해서 참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그랬을 뿐인데요. 전 특전사령관님 예, 지금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좀 놀라웠던 기억 말씀하십니까? 그 12월 4일 날 00시 30분부터 40분경이라고 말씀드렸던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씀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제가 뭐 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인원들이 워낙 많은 인원들이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들어가려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YTN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소리와 그때 당시 우리 작전 병력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